우주에 존재하는 에너지나 물질을 세 가지로 한번 분류를 해볼게요. 새로운 용어들이 등장을 한다고. 원래 에너지하고 물질은 똑같은 거라 그랬어요. 아인슈타인이. 에너지는 물질로도 변하고 물질은 또 에너지로도 변하고. 초기에는 특이점이 있을 때는 전부 다 에너지였어. 그 중에 일부분이 물질로 변한 거야. 일부분은 또 에너지로 남아있어. 그랬을 때 보통 물질,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 세 가지로 분류를 해. 보통 물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을 구성하거나 별, 은하를 구성하는 물질이야. 뭘로 구성되어 있어? 주로 원자, 양성자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는 거 말하는 거야. 얘들은 빛을 방출하니까 복사파를 방출하니까 인간의 눈으로 관측이 돼. 이걸 광학적으로 관측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 근데 이건 암흑이라는 명칭을 쓴 걸로 봐서 빛을 방출하지 않는 걸로 판단이 되지 광학적인 방법으로 관측이 안 돼. 그래서 나중에 늦게 알려진 거야. 자, 하나씩 정리를 한번 해보면 보통 물질은 당연히 물질이니까 얘는 질량을 가지고 있지. 질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질량이 존재하니까 중력도 존재해. 그러면 이 중력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주를 수축시키는 역할을 해. 수축의 원인이 되는 거지. 수축의 원인이 되는 거야. 중력이 작용하니까. 그리고 우주가 만들어질 때 쿼크나 전자 형태로 딱 만들어진 총량이 일정하게 존재해. 이거는 총량이 일정. 그럼 밀도는 어떻게 되겠어? 우주가 부피가 커지니까 보통 물질의 밀도는 점점점 감소하겠지. 우주의 전체 부피는 커지고 보통 물질의 양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지? 그리고 관측이 되는 거지. 뭘로? 광학적 관측이 되는 거지. 광학적 관측이 된다. 글씨가 잘 안 써지네. 광학적 관측이 가능한 거야. 그럼 암흑 물질은 똑같아. 질량도 존재하고 중력도 존재하고 수축도 존재하고 총량도 일정하고 밀도는 암흑 물질이라는 것의 밀도는 점점점 감소해. 그런데 광학적 관측이 안 돼. 관측이 안 되는 거야. 다 똑같은데 여기까지는 다 같아. 여기까지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이제 관측을 하게 되냐면, 측정을 하게 되냐면, 역학적인 방식을 이용하게 돼. 역학적인 방식을. 그리고 혹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관측을 해야 돼. 암흑 에너지는 뭐냐? 질량이 없어, 얘는. 질량이 없어. 따라서 중력도 없어. 그리고 에너지니까 어떤 시스템이 에너지가 커지면 어떻게 돼? 팽창하려고 하겠어? 수축하려고 하겠어? 팽창하려고 하겠지? 팽창의 원인이야, 팽창. 아까 이야기했던 가속 팽창의 원인이야. 이게 바로. 그리고 얘는 총량이 증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해. 총량이 증가. 왜 총량이 증가하냐면, 이걸 하나 써놔. 암흑 물질이나 보통 물질은 우주 공간에 총량 일정한 상태로 존재하는데, 그럼 암흑 에너지는 어떤 형태로 존재하느냐? 물질의 형태는 아니고 에너지 형태인데 빈 공간에 일정한 비율로 퍼져 있다. 분포한다라고 봐. 어디에? 우주 공간에, 빈 공간에 일정한 비율로 쫙 퍼져 있어. 그러면 우주가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 얘도 총량도 일정한 비율로 퍼져 있으니까. 비율은 일정하지만 우주가 부피가 커지니까 총량도 당연히 커지는 거야. 그럼 얘는 밀도가, 여기서 말하는 밀도라는 거는 에너지 밀도를 말하는 거야. 에너지 밀도는 어떻게 되겠어? 일정이 되는 거지. 에너지 밀도는 일정한 거야. 그러니까 우주가 팽창하면서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빈 공간 사이사이에는 다 암흑 물질로 채워져 있다라고 보는 거야. 암흑 물질의 개념이야. 알겠어? 그거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에너지 밀도는 일정하고 총량은 공간이 커지면서 공간이 팽창하면서 총량도 같이 커진다. 같이 커진다라고 보는 거지. 그리고 암흑이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관측은 직접적인 관측은 안 돼. 자, 이제 하나씩 보자고. 세 개를 다 비교를 했으니까 머릿속으로 잘 기억해둬. 자, 그러면 보통 물질은 뭐 지금까지 많이 했으니까 광학 망원경으로 보는 별이나 은하의 모습, 이거는 보통 물질이 방출하는 복사파, 가시광선을 우리가 보는 거지. 그럼 보통 물질을 관측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뭐 당연한 거야, 그거는. 자, 암흑 물질을 어떻게 추정할 수 있는지를 보자고. 자, 요 그래프를 이해하려면 좀 배경 설명이 필요해. 자, 배경 설명 필기를 하나 해보자. 자, 이건 뭐냐면 은하, 나선 은하의 회전 속도. 나선 은하가 있으면 나선팔이 이렇게 회전할 거 아니야? 중심 핵도 회전하고 회전하는 속도 분포를 나타낸 거야. 어떤 물질이, 어떤 물체가 회전할 때 강체 회전이라는 게 있고, 써봐 한번. 강체 회전이라는 게 있고 케플러 회전이라는 게 있어. 그럼 강체 회전은 뭐고 케플러 회전은 뭐냐? 강체 회전은 이런 단단한, 예를 들어서 책상판이 있잖아. 단단하잖아. 서로 이 강판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끼리 상대적인 움직임은 없어. 얘가 한 바퀴 돌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도는 거지. 얘가 한 바퀴 돌면 뭐야 이거. 얘가 한 바퀴 돌면 얘도 한 바퀴 돌고 얘도 한 바퀴 돌고. 그러니까 회전하는 각이 같은 시간 동안에 회전하는 각은 다 같아. 그럼 이게 강판이 있다라고 생각해봐. 단단한 판이야. 강철로 된 판이야. 여기를 중심으로 회전을 해. 그럼 요점하고 회전 속도, 원주상의 속도는 누가 더 빠르겠어? 얘가 요만큼 가면 똑같은 각도로 이동하면 얘는 요만큼 가겠지? 이렇게 해서 회전하는 각이 같아야 돼. 얘가 요만큼 돌면 얘는 똑같은 각도만큼 돌아야 돼. 이게 강체 회전이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러면 회전한 각도가 똑같다고 할 때 원주상의 속도는 누가 더 빨라? 바깥쪽이 빠르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회전 속도 V가 뭐에 비례하냐면 R에 비례. 얘는. 이거는 그럼 어떨 때 이런 강체 회전의 모습이 나타나냐면 이 강판이다 그러면 이 강판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이 서로 상대적인 움직임이 없으려면 강판을 구성하고 있는 이 입자들이 강하게 결합하고 있어야 돼. 물질이 빽빽해야 돼. 만약에 우주 공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려면 은하를 혹은 천체를 구성하고 있는 이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이 천체들 간의 밀도가 굉장히 커가지고 얘들이 중력, 만유인력으로 강하게 결합을 하고 있어야 돼. 대표적인 예가 어디겠어 그럼? 은하핵이겠지? 은하핵은 굉장히 밀도가 크지? 물질이 빽빽하게 있고 별도 굉장히 많잖아. 이 별들끼리 강하게 결합이 돼 있기 때문에 서로 움직임이 없거든. 이쪽 별이 한 바퀴 돌면 다른 쪽 별도 한 바퀴 돈다고. 그래서 대표적인 예는 은하핵이야. 은하핵이 우주 공간에, 우주에 있는 물체들 중에서, 천체들 중에서 대표적인 강체 회전을 하는 거야. 그럼 케플러 회전은 뭐냐? 케플러 회전은 예를 들어서 태양이 여기 있다고 쳐봐. 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목성이 있어. 이거는 지구, 얘는 목성이라고 쳐봐. 누가 빨리 돌지?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 얘들이 도는 거는 얘와 얘가 각기 별개로 서로 영향을 줘 안 줘? 얘가 한 바퀴 돌 때 얘도 한 바퀴 돌아? 아니지. 각기 따로따로 도는 거지. 얘들이 도는 거는 자, 태양이 작용하는 만유인력이 구심력의 역할을 해서 방향을 바꿔주면서 이렇게 회전을 하는 거야. 이런 걸 케플러 회전이라 그래. 케플러라는 사람이 밝힌 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태양계의 경우가 대표적인 케플러 회전인데 바깥쪽으로 갈수록 회전 속도가 느려. 천천히 돌아. 지구는 공전주기가 1년이지. 근데 토성 같은 경우는 200 몇 년인가 그래. 아주 천천히 돌아. 서로 영향을 안 주고 각기 중심에 있는 천체와 각기 만유인력에 의해서 만유인력의 구심력 역할을 하면서 각기 따로따로 도는 거야. 그래서 이런 회전을 케플러 회전이라 그래. 이럴 때는 V가 R과 무슨 관계냐면 루트 R의 반비례. 멀수록 천천히 도는 거야. 식을 외울 필요는 없어. 개념만 알아두면 돼. 이런 게 교과 과정에는 안 나와. 근데 요거는 나와. 근데 이걸 이해를 하려면 요걸 알고 있어야 돼.
이 대표적인 예는 뭐다? 태양계다. 태양계가 되고, 은하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은하가 있어. 은하 핵 있고, 그 다음에 나선 팔이 있겠지. 나선 팔. 나선 팔의 회전 방향이 어느 쪽이겠어? 여기서? 요렇게 도는 거지. 요렇게 돌지. 그지? 얘는 이렇게 돌고. 그럼 요 끝 지점하고 요 지점하고 누가 더 빨리 돌아? 얘가 더 앞서가잖아, 지금. 얘거는 처지잖아, 뒤처지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휘어졌지, 나선 모양으로. 나선 팔은 일반적으로 무슨 회전? 케플러 회전의 모습이 잘 나타난다고. 그지? 그렇게 보일 거라고 예상을 해. 눈으로 본 모양상으로 보면. 이 중심 핵은 어떻게 돼? 워낙 물질들이 강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밀도가 크기 때문에 강체 회전을 한다라고 봐. 그래서 예측된 회전 속도는 이렇게 돼. 여기 요 부분이 강체 회전을 나타내고, 요 부분은 케플러 회전을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했어. 왜? 모양을 보니까 그렇게 보여. 그리고 물질의 분포를 보니까 나선 팔은 어때? 물질의 분포가 작잖아. 은하의 대부분의 질량은 다 은하 핵에 다 모여 있거든. 바깥쪽은 물질의 분포가 좀 작아. 밀도가 작고. 이렇게 예측을 한 거야.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얘가 늦게 돌긴 돌지만, 늦게 돌긴 돌지만 회전 속도가 예측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빠르거든. 얘하고 얘가 사실은 보면 똑같은 속도로 움직이더라도 얘가 좀 뒤처질 수밖에 없어, 각도상으로는. 그치? 왜냐하면 거리가 머니까 똑같은 원주상의 거리를 이동하더라도 요 각이 작아. 바깥쪽이. 그치? 똑같은 원주상의 거리를 요만큼 이동했다. 얘도 요만큼을 이동했다. 그러면 요 각이 중심으로부터의 각을 비교를 해보면 요 각이 크다고. 요 각에 비해서. 요 각에 비해서요. 네? 그래서 얘가 각도가 큰 각도로 가는 거야. 실제로 관측해보면 그러니까 케플러 회전이 아니라 이런 회전을 하고 있다는 거지. 이건 뭐야? 강체 회전과 케플러 회전의 혼합된 형태야. 강체 회전과 케플러 회전이 혼합되어 있다고. 왜 그렇겠어? 육안으로 봤을 때는 물질의 분포가 작은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이 또 존재해서 걔들이 뭘로 작용을 해? 중력을 작용해서 좀 더 은하핵보다 크지는 않겠지만 눈에 보이는 밀도보다는 더 크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조금 더 강하게 물질들이 결합해 중력에 의해서 서로 광고하게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케플러 회전은 예측을 했을 때 뭘로부터 예측한 거야? 눈에 보이는 보통 물질만 고려를 한 거지. 보통 물질만 고려를 했고,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보통 물질만 고려했을 때보다, 즉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나선팔의 별이나 어떤 성간 물질의 분포보다 실제 더 많은 물질이 추가되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얘는 뭐 보통 물질하고 또 뭐가 더 있다? 암흑 물질이 추가로 존재한다라고 판단을 한 거야. 이렇게 보통 물질만 고려했을 때보다 속도가 조금 더 강체 회전에 가깝게 나타나는 이유는 추가로 어떤 물질이 있어서 중력이 추가로 작용해서 물질들을 좀 연결시키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 알겠지? 이게 암흑 물질을 생각하게 된 하나의 계기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가운데 은하가 있어. 지구에서 이 은하를 보니까 어떤 빛은 그냥 그대로 직진하는 건 이렇게 와. 이 은하에서 온 빛이. 그런데 이쪽으로 간 은하, 이쪽으로 진행한 이 빛이 있잖아. 가다가 꺾여서 이렇게 들어와. 이쪽으로 간 것도 이렇게 꺾여서 들어오고. 왜 꺾이겠어? 눈에 안 보이는 어떤 물질이 여기에 존재하고 얘가 중력으로 빛을 잡아당기는 거야. 빛을 잡아당긴다는 표현은 사실 정확한 표현이 아니야. 물리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 중력이 자기 쪽으로 공간을 휘게 만들어. 그래서 휘어진 공간을 따라서 빛이 진행을 하는 거야. 그럼 요 빛이 어디서 오는 걸로 보여? 요 빛이 여기서 오는 걸로 보이지? 그럼 여기 은하가 하나 있는 걸로 보여. 앞에서 미세 중력 렌즈 효과 있었지?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 다음에 요 빛은 어디서 오는 걸로 보여?
여기서 오는 걸로. 그러면 여기에도 은하가 있는 걸로 보여. 여기에도 은하가 있고, 은하가 몇 개로 보여, 그럼? 3개로 보이지? 근데 상하만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겠지? 좌우에도 똑같은 현상이 생긴다고. 그래서 이런 거를 아인슈타인의 십자가라 그래. 은하가 한 개가 몇 개로 보여? 5개로 보여. 거기 책에 있는 그림 봐봐. 요 옆에 있는 그림 있지? 은하가 여기 있고, 위에 하나 더 있고, 밑에도 있고, 옆에도 이렇게 있는 걸로 보이지? 이렇게? 총 5개로 보이는 거야. 중력 렌즈 효과야. 그러면 눈에 안 보이는 거대한 물질이 여기 뭔가 있다라고 유출하는 거지. 됐지? 이렇게 해서 암흑물질을 추정을 했고, 자, 그러면 암흑물질까지 했을 때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등속 팽창이라 그랬어. 근데 암흑 에너지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 가속 팽창을 한다 그랬어. 그래서 암흑 에너지와 암흑물질, 보통 물질의 비율을 현대에 와가지고 계산한 값이야, 이거. 우주 전체에 분포하는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 그 다음에 보통 물질. 요거 보통 물질이다. 약 얘가 70% 대략, 얘는 한 25%, 얘는 한 대략 5%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현재의 비율이야. 그러면 초기에는 어땠을까? 암흑물질은 이거보다 양이 적었을까? 현재 이 비율보다 적었을까 많았을까? 암흑물질은 어떻게 분포한다고? 그냥 빈 공간에 채워져 있다 그랬어. 균일하게. 우주 크기가 작았으면 양도 작았겠지. 그러니까 우주 초기에는 총량이 작았어. 그래서 비율도 작았어. 그 비율은 점점점 어떻게 된다? 우주 초기에 비해서 증가한다라고 보는 거야. 조금 이따 그 문제로 확인할 거야. 그러면 암흑물질이나 보통물질은 우주 초기에 에너지가 물질로 변하면서 보통물질은 쿼크나 전자로 만들어졌고, 암흑물질도 총량으로 딱 정해진 값이야. 총량으로 딱 만들어졌어. 생성이 됐어. 그 양이 일정하게 유지돼. 그런데 우주가 커지니까 밀도가 작아지지? 비율은 어떻게 되겠어? 점점점 줄어들지. 그래서 초기에는 얘들이 많았고 얘는 적었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암흑물질, 보통물질은 비율이 점점점 쪼그라들고, 암흑 에너지는 공간이 팽창하면서 공간상에 계속 물질이 에너지가 생성되기 때문에 암흑 에너지는 비율이 계속 높아지는 거야. 알겠지? 그렇게 해서 우주의 모형을 유출을 한번 해보자고. 자, 일단 가속 팽창 우주를 생각하지 말고 이 3가지의 모습을 잘 보자고. 요거는 뭐냐면 가속 팽창 우주론이 나오기 전에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이 제안했던 우주의 모형이야. 당시에 다 받아들여졌어. 가속 팽창 이론이 나오기 전이야. 닫힌 우주, 평탄 우주, 열린 우주 3가지로 구분을 해. 현재 그 당시에는 우주가 그래서 우주의 밀도를 계산해 보니까 밀도는 아까 암흑물질하고 보통물질을 밀도로 환산한 거야. 그 정도 밀도가 딱 임계 밀도더라. 그래서 평탄 우주다라고 결론을 내렸거든. 자, 그래서 이 평탄 우주는 우주의 밀도가 얼마일 때? 임계 밀도일 때의 값이야. 그래서 임계 밀도라는 건 뭐냐면 우주가 팽창을 하다가 더 이상 팽창하지 않고 거의 0에 가까운 속도로 멈추게 되는 그 상태가 평탄 우주야. 이때의 밀도를 임계 밀도라 그래. 그럼 만약 이거보다 밀도가, 우주의 밀도가 크면 어떻게 될까? 우주의 밀도가 크면, 임계 밀도보다 크면, 이건 우주의 밀도가 임계 밀도보다 클 때. 자, 초기에는 어떻게 되냐면 팽창하는 힘에 의해서 팽창을 하다가 너무 많이 팽창을 하면 힘이 떨어지겠지. 그런데 밀도가 크기 때문에 중력이 크게 작용하지. 물질이 빽빽하기 때문에 팽창력이 감소하게 되면 나중에는 중력에서 다시 수축해버려. 우주의 크기가 다시 작아지는 거지. 이게 닫힌 우주야. 그러면 열린 우주는 뭐겠어? 우주의 밀도가 이거보다, 임계 밀도보다 작을 때. 이 밀도는 뭘로 계산한 값이냐면, 이 밀도는 보통 물질과 암흑 물질만 고려해서 계산한 값이야. 근데 밀도가 너무 작으면 수축시키는 힘이 너무 작잖아. 끌어당기는 힘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냥 계속 팽창해버리는 거야, 얘는.
그래서 세 개 중에 그러면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프리드만 시대에 우주의 밀도를 계산해 보니까 뭐가 맞다? 요게 맞다라고 일단 1차적으로 1차 결론을 내린 거야. 자, 이 1차 결론은 뭐를 고려했다? 보통 물질과 암흑 물질을 고려해서 계산한 값이야. 보통 물질 플러스 암흑 물질. 물질을 고려해서 밀도를 계산해 봤더니 딱 임계 밀도가 나오더래. 그래서 평탄 우주가 맞다라고 생각을 했어. 이 당시에는 암흑 에너지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 그런데 암흑 에너지 개념이 나오면서 가속 팽창한다라고 2차적인 결론을 내린 거야. 2차 결론. 그래서 이거는 뭐야? 보통 물질 플러스 암흑 물질 플러스 암흑 에너지 세 개가 동시에 고려된 값이야. 그 최종적인 모형은 뭐겠어? 그럼 요 모형이지. 네? 여기에서 1차 결론 수정이 돼서 이렇게 2차적으로 결론이 바뀐 거야. 자, 그 다음에 요 이제 내용을 내면서 또 뭘 물어보냐면 여기 처음 시작하는 시점의 시간이 다르지? 우주의 나이도 다르게 계산이래. 얘가 우주의 나이가 가장 작지? 얘가 우주의 나이가 가장 크지? 요게 바로 우주의 나이야. 뭐 우주의 나이가 왜 이렇게 계산되느냐? 요거까지는 몰라도 돼. 그냥 요게 의미하는 게 우주의 나이다라는 걸 알아두면 돼. 왜냐하면 우주 탄생으로부터 현재까지 경과한 시간이잖아. 그래프 잘 기억해도 암기해도. 그래서 우주의 나이는 누가 가장 크게 계산된다? 가속 팽창이 가장 크게 계산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 자, 문제를 볼게. 됐죠? 1번. 암흑 에너지가 없다면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의 중력 때문에 시간에 따라 우주 팽창 속도는 감소할 것이다. 아까 평탄 우주 봤잖아. 쭉 가다가 점점점 감소해서 거의 등속 팽창하는데 0에 가까운 등속 팽창이야. 0에 가까운. 그래서 점점 감소할 것이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게 등속 팽창이라고 해도 관계는 없는데 답 뭘로 나왔어? 우주 팽창 속도는 일정하다라고 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0에 가까운 속도로 등속 팽창 이렇게 표현해. 아까 곡선이 이렇게 조금씩 휘는 거 봤지? 맞아? 맞는 걸로 나왔어? 맞는 걸로 봐. 감소할 것이다 해도 되고 0에 가까운 등속 팽창을 한다라고 해도 돼. 이 암흑 에너지가 암흑 물질보다 적으면 얘는 팽창의 원인이잖아. 암흑 에너지는. 그러면 팽창하기가 힘들지. 가속 팽창이 안 되지. 현재 구성 요소 중에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거는 암흑 에너지겠지? 땡. 암흑 에너지 70, 암흑 물질 25, 보통 물질 5. 2번. 암흑 에너지는 우주에 있는 물질의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여 우주를 가속 팽창시킨다. 맞아. 중력과 반대 방향이니까 무슨 힘? 청력. 2번. 암흑 물질은 중력의 작용으로 물질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우주 초기에 별과 은하가 생기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어. 맞아. 그 다음에 3번. 물질의 중력 효과로 빛의 경로가 휘는 중력 렌즈 현상을 위해서 암흑 에너지가 아니지. 암흑 물질. 그 다음에 4번. 자, 비율 외우자. 가장 많은 게 암흑 에너지다. 암흑 에너지. 이거는 암흑 물질. 이거는 보통 물질. 보통 물질. 자, 광학적으로 관측이 된다. 그러면 빛을 발산하는 물질을 말하는 거야. C가 되는 거지. 가속 팽창의 원인은 에너지니까 A가 되는 거지. 에너지. 그치? 5번. 암흑 에너지를 고려하지 않을 때, 그럼 가속 팽창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야. 아까 열린 우주, 팽창 우주, 닫힌 우주를 결정하는 건 뭐였어? 아까 우주의 밀도였지? 임계 밀도보다 크냐, 작냐, 같냐. 이걸로 판단한 거지. 자, 그 다음에 6번. 세 가지 우주 모형을 나타냈다 그랬네. 요건 열린 우주, 요거는 평탄 우주,
요거는 닫힌 우주. 이렇게 되네. A는 열린 우주. 2번. 현재 우주의 평균 밀도는 C가 더 크지. 이게 밀도가 클 때지. 3번. 세 모형 중에 현재 우주는 세 모형 모두 현재니까 여기네. 팽창하고 있지? 이건 미래의 모습을 말하는 거지. 현재 팽창은 하고 있잖아. 커지고 있잖아. 자, 됐다. 3번 한번 보자. 자, 3번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인슈타인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대표적인 정적 우주론자였어. 우주의 부피는 커지지 않는다. 우주의 크기는 일정하다. 그렇게 보이거든. 그런데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우주는 전체적으로 균질 등방하며 밀도는 변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결론을 얻기 위해서는 중력 방정식에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우주상수라는 항을 추가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주 크기가 일정하게 되려면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들이 중력이 있으니까 끌어당기는 힘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바깥쪽으로 팽창하는 힘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본 거야. 중력 중력장 방정식이라는 게 중력의 힘을 나타내는 거야. 그걸 식으로 나타낸 거야. 그거에다가 그거의 반대 개념으로 우주상수, 바로 우주상수가 팽창의 원동력을 말하는 거지, 이게. 팽창의 원동력을 상수로 표현한 거야. 그게 우주상수야. 오늘날의 무슨 개념하고 똑같아? 암흑에너지하고 똑같은 거야. 네? 암흑에너지와 유사, 암흑에너지와 아주 유사한 개념이지. 그래서 중력과 팽창 원동력인 우주상수가 서로 평형을 이루면서 우주는 정지 있다. 크기가, 부피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적 우주론을 주장했어. 근데 허블이라는 사람이 뜩 나타나더만 이 이론을 박살내버렸어. 우주는 팽창합니다 라고 하니까 아인슈타인이 기자회견을 했어. 내 일생 일대의 최대의 실수다. 그러면서 우주상수 개념을 폐기를 한 거야. 그런데 오늘날 다시 암흑에너지 개념이 나오면서 바로 이 우주상수라는 개념이 다시 등장한 거야. 똑똑하긴 똑똑하네. 어쨌건 100년 후를 내다봤지. 그래서 우주의 가속 팽창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주상수를 다시 도입하기 시작했다. 그게 뭐다? 암흑에너지다. 알겠지? 그게 암흑에너지 개념이야. 기억은 정상 우주론을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적 우주론이야. 아인슈타인은 정적 우주론. 니은은 우주를 팽창시키는 청력은 암흑에너지에 생성된다. 맞지? 현재 우주에서 니은은 중력보다 약하다. 우주가 가속 팽창되지. 그리고 비율도 암흑에너지가 훨씬 많지. 그러니까 팽창하고 있잖아. 현재 팽창하고 있잖아. 강하지? 땡. 됐어. 6번. 몇 개만 풀면 되네. 자, 암흑에너지가 가장 우세하게 작용하는 거는, 암흑에너지는 가속 팽창 우주론을 설명하기 위한 거라 그랬어. A가 가속 팽창 우주지? A. 맞고. 니은 우주에 분포하는 암흑물질의 양이 가장 많은 거는 뭐야? 그러면 중력이 제일 많겠지? 다시 수축하겠지? C가 되겠지? 맞네? 예. 앞으로 우주는 B 모형을 따라 팽창할 것이다. B인 줄 알았는데 한번 수정이 가해져서 A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7번. 여러분들 최근 색깔이 안 나왔지? 여기 색깔이 나왔어. A는 우주 초기야. 암흑에너지. 현재는 암흑에너지가 제일 많지만 우주 초기에는 암흑에너지가 굉장히 적었어. 1%밖에 안 됐어. 왜 그랬어? 공간이 워낙 작았기 때문에 공간을 채우고 있는 총량 에너지도 작은 거야. 그때는 보통 물질과 암흑 물질이 비율이 굉장히 컸지. 그래서 별이나 은하들이 잘 만들어진 거지. 현재 시점에서 우주는 가속 팽창하고 있다. 맞지? 왜? 암흑 에너지가 비율이 크니까. 니은 암흑 에너지 비율은 A 시점보다 현재가 높겠지? 당연한 거고. 이거 비율 안 써줘도 풀 수 있어야 돼. 우주의 온도는 당연히 초기가 높지. 틀렸어. 자, 됐지? 넘어가자. 3번. 쭉 넘겨서 연습 문제 3번이겠네.
B는 뭐라고? 보통 물질만 고려한 거고, 이거는 보통 물질에다가 암흑 물질이 추가로 존재한다라고 생각한 결론이 나오게 된 관측 결과라 그랬어. 실제 은하의 회전 속도는 A라 그랬지? B로 예측을 했는데 A처럼 나와버린 거지. 우리 은하의 질량의 대부분은 은하핵에 집중돼 있다. 맞지? 질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강체 회전을 하고 있어. A와 B의 차이는 암흑 물질인 것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맞아? 마지막 시간 딱 맞췄네. 자, 하나는 감속 팽창, 하나는 가속 팽창인데, 감속 팽창 옆에 그냥 등속 팽창이라고 해도 돼. 어떤 문제는 등속 팽창으로도 나오고 팽창도 나오고, 어떤 문제는 감속 팽창도 나와. 정확히 말하면 0에 가까운 속도로 등속 팽창이야. 응? 나중에 뭐 관계는 없어. 요게 중요한 거야. 요게 가속 팽창 한다는 게 중요한 거지. 아까 이야기했던 거야. 가속 팽창 우주론을 만들어낸 거야. 자, 밀도야. 이거는 물질의 밀도 혹은 에너지의 밀도를 나타내. 밀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 아까 뭐라 그랬지? 암흑 에너지라 그랬지? 공간을 균일하게 채우고 있다 그랬어. 그래서 공간이 넓어져도 밀도는, 에너지 밀도는 일정. 그래서 이거는 암흑 에너지. 보통 물질이나 암흑 물질은 우주 탄생 시에 딱 총량으로 딱 정해져 있었고, 그 생겨난 물질은 더 이상 추가로 생겨나지 않기 때문에 밀도는 감소. 이거는 보통 물질하고 암흑 물질을 합친 거지. 그냥 물질이지. 오케이? 기억, 현재 우주는 가속 팽창하고 있다 그랬네. 맞고, 현재 우주의 팽창 속도는 A보다 B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맞아? 암흑 에너지가 비율이 훨씬 많잖아. 그래서 가속 팽창한다 그랬잖아. 이거잖아. 우주 초기에는 물질이 에너지보다 비율이 더 컸는데 현재는 암흑 에너지가 물질보다 비율이 더 크다고 이렇게. 그래서 B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맞지? D가 앞으로 우주 전체에서 B의 양은 일정하게 유지된다. 맞아? 증가지? 밀도는 일정하지만 우주의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양은 증가. 양이라 그랬어? 밀도가 아니라. 그래서 증가한다라고 봐야 돼. 그렇죠? 자, 다 끝났네. 끝. 다음 시간